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민주당도 이런 민심의 변화,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좀 어떤 국면 전환을 기하겠다는 차원에서 내각과 청와대의 개편을 하고 또 일각에서는 그런 정도만 갖고는 안 된다 해서 이른바 탈정치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정책 대통령으로서 변화를 모색하겠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임기 말에 어려우니까 대연정 같은 것을 제안까지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 한나라당이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당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인가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하고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할 경우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올해 더 폭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제2의 6.29 선언 같은 거 혹시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노무현이 대연정 제안했듯이 국민 대통합을 지금 들고 나오면서 이런 것을 보면은 나름대로 국면을 반전시킬 카드를 좀 준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이랄까 근데 그런 게요.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요. 제가 그 생각할 때 뭐 국민 대통합이라든지 또는 뭐 협치라든지 하는 이런 이 추상적인 말 가지고는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의미가 없고 만약에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공수처법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하겠다든지 또는 검찰에 대해서 이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원전 사건이나 이런데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그다음에 또 탈원전 정책 처음에는 뭐 나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옳지도 않은 것 같고 해서 이거는 막 포기하겠다. 이런 구체적으로요. 국민들이 그다음부터 임대차 3뭐 보호법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임대차 3법 때문에요. 완전히 지금요. 전세자, 월세자들이 어려움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그럼요.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려운 월세 입주자들을 보호하려고 한 건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전세값이 폭등하고 월세값이 폭등해서 살기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정말로 이거는 지금까지 잘못된 거다. 근데 이거는 또요. 잘못된 게 드러났으면 그걸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안 받아들이는 것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걸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보선도 있기 때문에 재보선에서 서울시장이라든가 여기 뺏긴다고 하면은 내년 대선에서도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연도 기자회견을 하든지 재보선을 앞두고 어떤 전환을 가져와 갖고 작년 4.15 총선이 그렇게 확 뒤집힐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또 뭐랄까 이쪽에서 꼼수를 잘 쓰잖아요. 또 선거 전략 이런 것은 잘 쓰기 때문에 대반전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또 국민들이 확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근데 대반전이 실제로 대반전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구체적인 어떤 반전 카드를 내놓는다면 단계적인 카드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래서 사면설도 슬슬 흘리면서 뭔가 몇 차례에 걸쳐서 보선 전까지 그런 카드들을 그 제시를. 좋은 거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정권이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도. 정권이 안 바뀌어도 문재인 씨가 나쁜 게 아니고요. 문재인 씨가 하는 정치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뀐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 바뀝니다. 것이 진정성을 갖고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걸 바뀌니까 국민이 안 속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라죠. 그게 문제죠. 국민이 그런 거 안 속아야지. 내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겉으로 하는 말 좋은 말 아니습니까? 그건 이때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그걸 안 받아들여야지. 또 하나 지금 여권 내에서도 그동안에는 단일 대우, 원팀을 강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개 정권 말 현상이기는 합니다만은 민주당 내에서
파열음이랄까? 분열음이 쪼개지는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나게 돼 있죠. 민주당이 지금 174석의 공룡 정당인데 임기 말까지 과연 그 정당으로서의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절대로 유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요.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씨 아니십니까? 예. 이 문바들이 이른바 문바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당내 대선 예비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이재명 씨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가 지금 굉장히 고민거리일 겁니다. 네,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파열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정권이 이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왜 문바 내에서 대선 후보감이 없거든요. 네,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대로 놔두면 저는 이재명 씨, 이낙연, 그다음에 정세균 뭐 이렇게 붙을 텐데 그러게 되면 이재명 씨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는 절대 막아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내각제를 하려고 할 텐데 내각제든지 이원 집정부든 이거는 뭐 비슷한 거니까. 근데 이재명 씨 쪽에서 굉장히 저는 여기에 반대를 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떠느냐 하면 이 현재 권력보다 미래 권력에 줄 서는 사람, 줄 서는 게 아주 딱 그 몸에 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좀 더 늦어져 버리면 오히려 이재명 씨가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176명이 안 그렇습니까? 174명일 겁니다. 네, 174명인데 그 중에요 한 뭐 4, 50명만 빼갖고 그렇게 충분히 되죠. 이념한 개가. 예. 그래 되면은 개헌 추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이 안에 지금 내각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김종인 씨도 저는 나는 상당히 그렇다고 뭐 김무성 등등.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이재명 씨를 앞으로 대통령 만드는 게 자기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개헌도 어렵고 그렇게 되면 이게 집권 세력이 굉장한 말은 파열음, 분열 현상이 생길 거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지지율이 떨어지면요. 거의 계속 붙어 있다가는 잘못하면 다음에 또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라 교도소 가게 생겼거든요. 저는 반드시 이탈자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대통령 나가라 해갖고 노무현도 탈당했고 DJ도 결국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도 탈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도 이재명하고 이낙연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 인터넷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낙연 퇴진해야 한다. 그 사면론 가지고 그런 그 당원 게시판에 그것 가지고 투표를 하자 해갖고 투표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이낙연 쪽에서는 이재명 탈당이 필요하다. 자꾸 딴지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투표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탈당에 대해서는 탈당해야 한다가 6,000명이고 오늘까지 반대가 200명뿐이 안 돼요. 근데 이낙연 퇴진에 대해서는 퇴진 반대가 6,200명이고 찬성이 한 3,000대요. 그러니까 당심은 역시 반 이재명이라는 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더라도 경선에서 얘기할 텐데 경선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그 분열뿐만 아니라 지난번 윤석열 그 탄핵론을 가지고도 당내에서 상당히 잡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이번 사면론을 가지고도 찬반이 확 갈리고 그러면서 여권이 찢어지는 소리, 갈라지는 소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 여당의 분열은 필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선 그거는 그렇고요. 그 이낙연 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이낙연 씨는 대통령감이 전혀 못 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뭐 나름대로 경력도 대통령은요
무슨 뭐 박사학위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또 정책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이 물론 정책도 많이 알아야 되고 품성도 좋아야 되는데 이 최고 집권자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과감한 결단력입니다. 예.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분의요 사면론서 꺼냈다고 해서 방금 말씀한 대로 그러면 이 탈당하라 한다고 했어요. 썩 들어가는 게 아니습니까? 이런 자세 가지고는요 예. 대통령 근방에도 못 갑니다. 대통령 근방. 그래서 이낙연 씨는 이미 이런 데서부터. 근데 왜 또 뭐냐 하면 당에서요 주도권을 딱 잡아라 그러면 당원들 중에 상당히 반대해도요 그걸 쫙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 YS도 그랬고. 그럼요. 그랬죠. 그래 밀고 나가면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낙연이나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6천 명인가 3천 명 이제 반대하는 사람 아니십니까? 그게 당심이 아닙니다. 이 당 안에서 문바들 아니십니까? 예. 그 당심이라고 하려면 우리나라 유권자만 하더라도 거의 3천만 명 되는데, 3천만, 지금은 3,800만 명이죠. 되는데, 그 중에 문재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수천만, 거의 2천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요, 몇만 명에 불과한 겁니다. 몇 천분의 1입니다. 그런 거를요, 거기에 주눅들어 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무슨 놈의 정치를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대개문이 한 4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청와대 추미애 제시님 이런 거 청문 게시판에 올라오면 그 많이 올라오면 40만이요. 4, 50만이더라고요. 그 40만이요.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것들이 뭐냐? 문재인 정권도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망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가 웃기는 나라인데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른바 이 보수 진영에서도 트럼프가 되기를 간곡하게 바랐습니다. 나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트럼프가 되면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핵시설 조질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트럼프가 그래도 보수고 말하면 거구에 가까운 보수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이번에 폭망한 거지. 트럼프 앞으로 이제 정치 생명 끝났거든요. 앞서서 잠깐 개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상하기는 문재인이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인사카드라는 것을 통해서 내각과 청와대를 좀 면모일신한다는 방법이 하나일 수 있고 또 다른 그런 정책적인 대반전 탈원전 내가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또 국민들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것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장 대표님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각제 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소위 말해서 개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기 내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공약 사항으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개헌 문제는. 근데 하도 개헌 문제는 내놨다가 자기가 집권한 사람이 싹 뭉개버리니까 그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초기에 했으면 지금은 이제 자기네들 이제 퇴임 후에 신변 안전 때문에 지금 내각제 꺼내는 거죠. 내각제 꺼내는데 저는 이 내각제가 어쩐지 내각제는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되거든요. 근데 176명 아닙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내각제 선호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거 해서 안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각제 개헌을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내각제 자체가 잘못된 제도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원 집정부제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같이 문재인 대통령 같이 국정 실패로 말미암은 자기의 말하자면 이 뒤를 안전판 때문에 하는 이런 거는 반대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런 개헌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럼. 또 하나 카드는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권이 가장 앞서고 했었던 게 또 제1의 성과로 내세웠던 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와 손잡고 어떻게 김정은은 잘 달래가지고 남북관계에 어떤 진전을 가져오면 자기의 가장 큰 성과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빈탕이 됐어요. 전혀 뭐 선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후퇴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뭐 김정은의 지금 현재 그 당대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우리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군사력 증강 문제라든가 또 한미 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서 우리가 잘하면은 그런 게 남아이죠. 그러면은 과거에 그 봄바람 불던 시절, 춘풍이 불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 하면서 또 당근과 비슷한 것을 내놨더라고. 어떻게 보세요, 남북 관계? 근데 우리 국민 여러분, 저는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좀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남북 관계가 말하자면 이 긴장이 해소되고 좀 평화로운 또 그래서 이 대화와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이런 거를 북한 정권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뭐 이 거의 절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싹 그럽니다. 지금 어제 당대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뭐 봄날이라 그랬습니까? 네, 봄날. 예. 뭐 남한이 좀 뭐 연합훈련도 안 하고 뭐 전략자산, 이 미국의 이 B-52 전략 폭격기 이런 게 한반도에도 진출 안 하고 등 하면 뭐 봄날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 설정요, 갖고 노는 겁니다, 지금. 또 이 남한 정부는요, 이 문재인 정권은 계속 또 여기 또 덜널 있습니다. 북한 짝사랑, 대북 제자세. 전혀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하나는 북한은 남북 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 책임을 반드시 남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왜 그러냐? 북한 인민들 입장에서는요, 뭐 아무리 남한에서 자세히는 몰라도 남한이 상당히 잘 산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또 북한이 김정은 정권 겉으로는 뭐 손뼉 맨날 치지만은 잘못하고 또 살기 힘든 상황에서 남한과의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정권이 이걸 좋아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인민들한테 불신받고 지지를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북한 정권, 즉 김정은 정권은 남한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남한 이놈들이 안 한다. 요구를 계속하는데 여기에 남한 정권이 계속 놀아납니다. 네, 제발 좀 이래 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